오늘 한국에서 그 소위 덧센 상법 개정안 통과 소식, 당신도 들으셨죠? 이게 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 지배구조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내용인데요. 저희가 당신이 공유해 주신 관련 뉴스랑 분석 자료들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이 정확히 뭔지, 또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당신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 통찰만 딱 뽑아내보죠.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이번 개정은 그냥 법 조항 몇 개 고친 거 그 이상이에요. 특히 두 가지. 집중투표제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이게 핵심인데 이게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구성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집중투표제 의무화부터 좀 보죠. 자료들 보니까 이게 소액주주한테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네, 맞아요. 집중투표제라는 게 이사를 여러 명 뽑을 때요. 주주가 가진 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1주당 뽑을 이사수만큼 주어지는 의결권을 특정 후보 한 명한테 몰아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아, 표를 몰아준다. 네, 예를 들어서 100주 가진 주주가 이사 3명을 뽑는다. 그럼 보통은 후보 셋한테 각각 100표씩 주겠죠. 근데 집중투표제에서는 총 300표, 100주 곱하기 3명을 가지고 정말 원하는 후보 한 명한테 300표 다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이전에는 회사 정관으로 이걸 배제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산 2조 넘는 기업은 그럴 수 없게 의무화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표를 한 곳에 집중시켜서 지분이 좀 적더라도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만들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이 말이군요. 그럼 뭐 기관 투자자나 요즘 말 많은 행동주의 펀드, 이런 데서 목소리 내기가 정말 쉬워지겠네요. 정확합니다. 현실적으로 소수 주주들이 힘을 합치면 이사회에 최소 1명, 자기들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이사회 구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겁니다. 뭐랄까, 사실상 이사회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다른 핵심 변화, 그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이건 또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기존에는요, 감사위원 중에 딱 1명, 최소 1명만 다른 이사들이랑 분리해서 주총에서 직접 뽑았어요. 근데 이제 최소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명으로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지난 7월에 도입된 합산 3%룰 있잖아요. 이거랑 맞물리면서 파급력이 커지는 거죠. 아, 잠깐만요. 합산 3% 룰이라면 그 최대 주주랑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쳐서 감사위원 뽑을 때 3%로 제한하는 거 그거 맞죠? 이게 2명 분리선출이랑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 건가요, 그럼? 네, 맞습니다. 최대 주주 쪽 의결권이 합쳐서 3%로 딱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뽑아야 하는 감사위원이 1명일 때보다 2명으로 늘어나면 아무래도 최대 주주 영향력에서 좀 더 자유로운 인사가 감사위원회에 들어갈 뭐랄까 수학적인 확률 자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그리고 경영진 감시 기능 이런 게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허허. 집중투표제로 이사회 문턱은 낮추고 분리선출 확대로 감시 기능은 더 세게 하고, 와, 이거 상당히 큰 변화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실제로 효력이 생기나요? 당장 내년 주총부터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번안 공포되고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는요. 법 시행되고 나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처음 열 때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대부분 12월 결산 기업들은 아마 2027년 3월 정기 주총 시즌 그때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시간은 조금 있는 셈이죠. 2027년이요. 아,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 떨어진 기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중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예상되고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자료들 분석을 보면 아무래도 행동주의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목소리를 낼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특히 좀 현금을 너무 많이 쌓아두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데 좀 소극적인 기업들 혹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 이런 곳들이 주요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배당 늘려라, 자사주 소각해라, 아니면 비핵심 사업 정리해라 이런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는 거죠. 기업들로서는 이제 우호 지분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선제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이번 상법 개정은 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주주들, 특히 소수 주주의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본격적인 게임은 2027년 주청 시즌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고요. 자, 이 모든 정보가 당신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단기적으로는 뭐 관련 뉴스나 정치적인 논의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요. 한국 대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또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거라는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이런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구성 변화 같은 눈에 보이는 효과를 넘어서서요. 이번 개정이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경영진하고 주주 사이의 근본적인 소통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기 전인 지금부터라도 기업들 전력에 어떤 미묘하지만 또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할지 그걸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